안녕하세요, 프리입니다. 2025년 12월 7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 진행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약 80K에서 90K의 박스권을 만들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발표가 약 4일 남은 상황에 이번 주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 관점 및 매매 복귀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 분석을 빠르게 하며 추후 움직임을 예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2월 양적 긴축 종료에 따른 저의 생각까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지만 중요한 정책이 종료된 만큼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관점 및 매매 복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을 올렸던 시기는 약 13일 전으로 비트코인이 80K에 도착하고 첫 번째 반등이 진행될 때입니다. 저는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며 약 82K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잘 진행되었고 90K 부근에서 익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익절을 진행한 이후 해당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2735에 진입을 했죠. 진입한 이후 이더리움은 약 3200까지 상승을 해주었고 저는 해당 구간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해칭 숏 포지션에 진입하며 모든 포지션을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는 모든 매매 내역을 오픈 카톡방 및 텔레그램에 숨김없이 공유드리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K까지 진행된 큰 하락뿐만 아니라 이번에 진행된 이러한 박스권 움직임에서도 저는 큰 손해 없이 계속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매 내역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관점 및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이러한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 비트코인 분석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을 공유드리면 주봉 61평을 비트코인이 하방 이탈한 이후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은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공유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 시작 후 첫 번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봉 62평까지 리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봉 62평까지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요. 주봉 62평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좋은 손익비의 숏포지션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동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재는 이렇게 두 개의 카운팅이 가능한데요. 왼쪽의 카운팅은 94K까지 진행된 상승이 A파동, 그리고 현재 누림이 B파동, 그리고 마지막 C파동으로 100K 부분까지 상승한다는 관점이고요. 오른쪽의 카운팅은 현재 마지막 C파동이 상승 중이며 추가 눌림 없이 100K 부분까지 상승한다는 관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관점을 조금 더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채널 관점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은 채널 상단에서 유의미한 불트랩이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리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채널 하단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채널 하단까지 내려간다면 비트코인 또한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항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같다고 생각하죠. 이더리움의 눌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거로 생각이 되네요. 83.7K에 만들어져 있는 단기 저점을 이탈하여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해준다면 그때는 더 빠르게 비트코인의 반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의 근거들을 토대로 비트코인의 예상 움직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채널 관점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눌림을 보고 있습니다. 84.7K에 있는 유동성까지 빠르게 흡수해준다면 가장 좋은 움직임일 거로 생각이 되네요. 그 이후에는 주봉 61평을 리테스트하기 위한 약 100K 부분까지의 강하고 빠른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12월 1일 종료된 양적 긴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러한 관점이 있구나 정도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1일 약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양적 긴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연말 랠리 및 큰 상승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적 긴축의 종료를 크게 호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적 긴축은 일반적으로 돈을 거두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정책이죠. 일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자산시장은 하락한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양적 긴축은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에 나스닥 및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나요? 아닙니다. 나스닥 및 비트코인은 이 시기에 고점을 갱신하며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및 비트코인이 고점을 넘은 이 시기는 양적 긴축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며 고금리 상태를 유지한 시기죠. 근데 이러한 시기에도 나스닥 및 비트코인은 상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시장에 풀 때는 이러한 자산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양적 긴축 시기에도 자산시장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토대로 본다면 어떤 정책이든 상관없이 자산은 우상향을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명확한 정책만 진행이 된다면 자산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일 양적 긴축이 드디어 종료가 되었죠. 근데 양적 완화 시작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도 양적 완화를 언제 시작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즉 이제 자산시장은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정책이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장으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최고치가 된 거죠. 그럼 빠르게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양적 완화는 총 4번, 양적 긴축은 2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진행된 경우는 코로나 이후뿐이죠. 즉 정책이 바뀔 때는 최소 3개월에서 약 2년 넘게 공백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기간에는 불확실성이 최고치에 달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조정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죠. 해당 테이블은 역사적으로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 사이의 공백기와 그 시기에 S&P 500의 조정 여부를 테이블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공백기에는 조정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즉 12월 1일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었지만 양적 완화는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기간 동안에는 자산시장에 단기 조정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으니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었다고 바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상승장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유동성을 푸는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맞아요. 저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는 양적 긴축이 끝난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지 않죠.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를 하고도 시장의 회복이 둔화될 때 진행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총 4번의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될 때 기준금리는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0%에서 3번, 1%에서 1번 진행이 되었죠. 코로나 때 진행이 되었던 양적 완화를 제외하면 모두 0% 기준금리에서 양적 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낮추다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정책이 양적 완화인 거죠. 근데 현재 기준금리가 몇인가요? 4%입니다.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를 0.2%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 4%가 0%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즉 양적 긴축은 종료가 되었지만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않는 이상 양적 완화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1% 아래로 내려와야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적 긴축의 종료는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을 시킨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에요. 시장의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까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양적 긴축의 종료를 무조건적인 호재로 보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포리비였습니다.